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선호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어떠셨나요? 사실 최근 시장이 좀 살아날 듯 하면서도 3월에 계속해서 좀 하락의 흐름을 보이면서 최근에 가장 밑을 하락으로 내려온 시점까지 다시 한번 좀 내려온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어제 미증시 나스닥에서 엔비디아 그리고 테슬라 5% 이상씩 하락 마감하면서 전체적으로 나스닥 기술주가 상당히 안 좋았기 때문에 국내 증시에서도 오늘 조정세가 좀 보여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는 기술주 중심의 하락하는 종목은 이렇게 모아가는 또 구간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내려간다라고 해서 더 내려갈 것만 같던 그런 생각을 하시기보다는 시장은 이내 다시 저점을 좀 형성하고 다시 잡아갈 거라고 예상되니까 3월 남은 거래일수가 이제 금요일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까지 진행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틀 정도는 다시 하방 국면을 좀 지지하는 그런 형태를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4월에는 조금 더 증시가 반등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도 괜찮은 상승 흐름이 나오길 기대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매매, 물론 순환 매매를 핵심으로 하기 때문에 시장이 어느 정도 상승 탄력을 가지고 올라갈 때 특히나도 더 좋은 그런 매매인데 저 역시 이러한 매매가 조금은 어려울 때가 있는 건 전체적인 증시가 하락을 할 때는 조금은 기다려야 되는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모아가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순환매매의 핵심은 당연히 상승장에서 주도 업종이 변해가면서 상승 랠리를 보이는 그 타점을 잡아가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순환매매가 지금은 완벽하게 들어맞기는 좀 어렵다. 하지만 제가 2주 전부터 말씀드렸던 이 신규 상장 종목들에서 불꽃이 튈 것이다. 이거는 오늘까지도 좀 연속됐던 것 같아요. 어제까지도 모티브 링크랑 대진 첨단 소재가 강세를 보였고 오늘은 모티브 링크는 조금 약세였지만 대진 첨단 소재는 또 강세를 보였죠. 이렇게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물론 신규 상장 종목들의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이 강세이기도 하고 그리고 최근에 산불이 이렇게 심각하게 번지면서 산불 재난 관련 수혜 종목들이 또 한번 테마주 형성을 하면서 강하게 시세를 분출을 했던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어제는 또 새롭게 정치인 관련 이 결과에 따라서 그 관련주가 또 시세를 보였고 이렇게 좀 테마 성향의 종목들이 특히라도 강세를 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술주나 바이오 이런 쪽으로는 조금 약세의 시세가 있는 시장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일단 최근에 하락하고 난 뒤에 이제 다시 한번 반등을 할 때는 또 주도 업종의 종목들이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테마 형성을 해서 시장이 하락할 때 올라간 거 있죠. 이건 여러분들도 꼭 알고 계셔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올라갔던 종목은 다시 시장이 풀려서 주가지수 중심으로 반등을 한다면 그와 연관성이 있는 베타 관계가 있는 종목들이 올라가고 테마성으로 올라갔던 종목은 오히려 지수가 올라갈 때 빠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점을 정확하게 잡아가서 단기적인 모멘텀 접근을 하시는 게 유효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그래도 좋은 결과 소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한번 결과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사실 2번을 말씀드린 종목은 정말 많지 않은데 워낙 신규 상장 쪽으로는 제가 집중을 했기 때문에 3월 중순부터 해서 2번 연속 제가 이 종목을 말씀을 드려왔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또 한번 현대차 50억 달러를 투자한다는 소식에 31조죠. 네, 정확하게 31조를 미국에 투자한다는 소식에 현대차 관련 부품 종목들이 강한 시세 분출을 했는데요. 그에 맞게 어제 상승 그리고 오늘은 비교적 이제 고점에서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오는 하락세를 좀 보였습니다. 그래도 제가 언급드리고 난 뒤에 64%라는 상승 구간이 발생되었습니다. 물론 시장이 하락하면서 전체적으로는 증시가 조금 내려와서 밀린 종목들이 많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시세 분출을 하는 종목은 64%라는 수치가 있기 때문에 사실 오늘 고점에서 매수하신 분들 제외하고는 모두 다 이 종목을 거래했다라면 뭐 높게는 15%, 낮게는 뭐 3에서 5% 이렇게 수익은 계속해서 발생될 수 있었던 수치가 그려졌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오늘 현대차가 좀 내려가는 걸로 봐서는 아무래도 이 종목도 단기적으로 시세가 크게 올라왔죠. 이 주식이라는 건 어느 정도 고점을 다시 한번 맞닥뜨리면 고점에서 차익 실현 매물이 존재하고 새로운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눌림목 자리에서 다시 한번 공략하는 것을 한번 목표해 보시고 이제 만약에 공략을 내가 못했다. 그럼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올라갈 때 따라타기보다는 관심 종목에 잘 분류해 두셨다면 모티브 링크는 한번 움직일 때 20%에서 15%의 좋은 시세를 주는 그런 강력한 종목이네. 그렇다면 내가 내려온 지점에서 공략하는 거
그거를 꼭 생각하시고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앞으로 시세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시간의 거래에서도 또 3% 상승으로 사실 이 신규 상장 종목에서 이 종목이 너무나도 좋은 시세를 보이는 이유는 그건 것 같아요. 회사에서 적극적으로 호재 공시를 발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공략한 이틀째 이때 당시에 들어갔을 때 다음날 나왔던 재료가 ESS 대전방지용 트레이를 납품한다라는 소식에 상한가 시세를 안착을 했고 강세 시세를 보였던 거예요. 그 뒤로 눌림을 줄 땐 주지만 다시 한번 계속해서 이슈가 돼요. 또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 하나는 최근에 이제 중국계 전기차 기업 중에 하나인 BYD라는 회사가 있죠. 그 BYD 회사에 CNT 도전제를 납품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강한 시세 분출을 했고요. 그리고 난 뒤에 며칠 뒤에는 독일에 있는 보시라는 회사가 있죠. 보시 자회사의 160억 규모 계약 공급 체결 소식에 또 한 번 강세.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뉴스는 또 미국 현지 공장에 CNT 도전제 2,800만 톤 규모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공장 증설을 한다는 이슈에 최근에 다시 한번 강하게 시세를 분출하는데요. 이렇게 시장에서 계속 회사에서 적극적으로 이런 뉴스를 만들고 이슈를 만드는 종목은 여러분들이 필히 알고 계셔야 당연히 시세가 신선하게 다가오기 때문에 이러한 뉴스에 반응을 하면서 주가가 급변하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들 있죠. 이런 것들로 인해 주가가 앞으로 무한정 갈 거라는 게 아니라 이런 이슈에 급등을 했고 시세가 올라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고점에서 혹시라도 잡고 이전에 이런 좋은 뉴스가 있는데 왜 안 가? 이런 이야기는 너무나도 늦은 투자라고 계시는 겁니다. 주식이라는 건 그 뉴스가 나오기 전에 시세가 좋고 뉴스가 나올 때 한 번 더 슈팅이 나오는 거지 그 뉴스가 있다고 앞으로 이 종목이 2만 원 이상을 가야 된다. 이런 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은 한 발 빠르게 다가서는 게 정말 핵심이다라고 말씀드리고 너무나도 좋은 공략 뒤에 연속되는 호재에 저희도 함께 하시는 분들과 한 4번 정도 수익을 본 것 같아요. 물론 상승률은 53%인데 제가 기억하기로 4번 정도 수익이 그래도 한 30% 가까이 30% 조금 넘게 수익을 확보했기 때문에 저 역시 대진천단 소재는 너무나도 기분 좋은 종목으로 남을 것 같고요. 오늘 시간에 3% 상승하는 걸로 봐서는 내일 한 번 더 시세 분출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도 한번 공략하는 거 단기적인 접근으로는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이제 여러분들이 시야를 좀 넓히셔야 될 필요가 항상 저는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물론 바이오 종목 최근에 이제 마일스톤 계약 2조 원 규모를 아스트라제네카와 하면서 다시 한번 이슈가 됐었던 알테오진이라는 종목이 있죠. 물론 이제 고점에 올라갈 때 그런 뉴스를 타고 그 종목이 고점에서 랠리를 더 보일 수도 있었는데 하지만 이 주가라는 건 어느 정도 반영이 돼요. 그러니까 향후 6개월에서 1년 뒤 또는 2년 뒤에 발생될 재료가 지금 주가에는 녹아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뒤에 더 좋은 소식이 있거나 어느 정도 모멘텀이 더 증가가 돼야 그 높은 시가총액을 유지할 텐데 사실 그 이후에 보여지는 게 없다라면 지금 시가총액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종목을 너무 따라다니다 보면 조금은 자꾸 실패하고 내려가는 투자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듀켄바이오는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나요? 제가 이 종목을 추천하고 말씀을 드릴 때 아침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방사성 의약품 관련해서 셀비올이라는 종목을 제가 1월부터 접근을 해서 정말 높은 시세 상승을 맛봤죠. 그 뒤에 이 방사성 의약품 관련 종목으로는 시장에서 투자 심리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셀비온의 강세, 그다음 퓨처캠이라는 종목이 강세였죠. 그렇다면 방사성 의약품에서 안 올라온 종목은 어디일까? 왜냐하면 이 시장이라는 거는 어느 정도 힌트를 줍니다. 이런 식으로 방사성 의약품에 안 올라온 종목이 향후의 매출, 이슈, 기대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승을 한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제가 듀켄바이오라는 종목을 시야를 좀 넓히면서 말씀을 드렸고 물론 엄청나게 높은 상승은 아니지만 그래도 오늘까지도 5% 정도의 상승을 보이면서 사실 국내 증시가 오늘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이런 상승을 보일 수 있는 건 이 시세라는 거는 저는 항상 이렇게 많이 해먹거나 너무 남들의 입에 오르고 내린 종목은 그렇게 결코 좋은 시세를 연속해서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만큼 많이 올라온 종목일수록 이런 조정 장세에서는 크게 하락하는 시세를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좋은 부분도 있지만 너무 주식에서 장점인 요소만 다 가질 수는 없다. 단점도 이해하시고 그런 종목들에서는 내가 대응의 영역으로 보시고 또 듀켄바이오처럼 시장에서 새롭게 묻어나서 상승세를 보일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는 이런 선택을 하시는 것도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4월이 다가오고 아마 5월이 이제 곧 올 거예요. 제가 좀 재밌게 이렇게 한 번씩 매매를 할 때가 있는데 이제 어버이날 관련주로 치매 관련 종목 옛날 같으면 뭐가 있을까요? 네, 명문제약이 가장 강한 시세를 보였죠. 그리고 뭐 신신제약 이런 종목들이 이제 치매 관련주로 상승몰이를 했고 그때 당시에 예전부터 제가 그런 식으로 투자 운영을 해서 수익을 만들기도 했는데 듀켄바이오가 이제 레켄비라고 이제 병원에 등재되고 있어요. 이게 이제 매출이 5월 정도부터 찍힐 텐데 그에 따른 치매 관련주로 또 한번 이슈몰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종목을 알아두셔도 절대 늦은 게 아닙니다. 좋은 매매 타점에서 5월까지 한번 끌고 매매를 해보시는 것도 정말 좋은 투자 전략이 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으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가 뭐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사실 게임주를 거의 투자하는 투자자는 거의 많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대부 시스템즈에서 나왔던 게임 이게 이제 향후 흥행을 할 것이다 이런 예상을 좀 했고요. 그에 맞게 일본과 인도에서 엄청난 흥행을 좀 보이고 있다라는 소식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한알령 기대감에 게임주에서는 정말 단연 가장 좋은 시세, 정말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좋은 시세를 보이는 게 대부 시스터즈예요. 아직은 주가 추세 흐름이 저는 상방으로 조금 더 열려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아직은 정말 큰 시세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이 종목은 물론 함께 하시는 분들과 최저점에서 공략을 했기 때문에 그 뒤에 수익을 얻었어요. 그렇지만 최근 혼란스러운 시장에서도 제가 공개 방송을 할 때 한 2번 정도를 여러분들에게 너무 좋은 종목이다. 게임주의 하나로 이 종목을 살펴보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뒤로도 한 20%에서 25% 정도는 올라온 것 같습니다. 오늘 안 좋았던 시장에서 오히려 더 빛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다시 한번 가져왔고요. 여러분들도 이 종목 제가 보기에는 뭐 올라갈 때 따라타기보다는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는 앞으로 향후 전망이 더 그려지는 상승 모멘텀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지금 TV 방송을 듣고 대부시스터즈라는 종목을 알게 되셨다면 관심 종목 한 켠에 꼭 넣어두시고 제가 좋아하는 주식의 공략은 내려올 때 보시는 거예요. 내려올 때 매수를 노리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비교적 강세에서 이제 하루 이틀 정도 내려오는 구간이 분명히 존재할 거거든요. 그럴 때 매수하는 시점으로 한번 공략해 보신다면 좋은 결과, 그러니까 앞으로 중국 한알령 모멘텀 기대감에 중국 판호 개방이 되는 거죠. 중국 판호 개방이 된다면 가장 강하게 시세를 보일 종목은 대부 시스터즈일 것이다 라고 미리 예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으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3빌리언이라는 종목이에요. 제가 최근에 이제 이틀 전에 공략을 했습니다. 함께 하시는 분들과. 자, 그 전에 다음 장면으로 한번 보시면 최근에 수급 내역을 한번 보면 최근에 하락하고 흔들렸던 시장에서 사실 의료 AI 종목들은 대다수가 좋은 시세를 보였죠. 특히 온코크로스 또는 신테카바이오, 코어라인 소프트 역시 360억의 유상증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급락하고 난 뒤에 다음날 26%까지 급등을 했어요. 이거 쉽지 않습니다. 유상증자를 360억 원을 해서 그날 급락을 맞았던 종목이 의료 AI 이슈에 다시 26%를 급등하는 건 정말 어려운 겁니다. 근데 그러한 시세를 보일 정도로 의료 AI 쪽으로 투자 심리가 좋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수급이 양호했던 3빌리언을 선택했던 거예요. 물론 이 수급이 역시나 지난 자료이기 때문에 앞에 주가를 이야기해 주는 건 절대 아니에요. 하지만 주가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비중을 한 10에서 15% 정도는 둬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는 투신과 연기금의 매수세를 상당히 수상하게 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전장으로 한번 보시면 높은 상승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이틀 동안 상승했던 여력이 저희의 함께 진입하고 난 뒤에 8%의 시세가 올라왔고 사실 이 종목이 오늘 6,690원까지 올라갔거든요. 근데 사실 욕심을 좀 낼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근데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오늘 사실 저희는 이제 고점에서 매도를 했습니다. 그 뒤로 하락 전환을 하면서 내려왔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틀 정도 걸려서 7%, 8%가 넘어가는 수익률인데 사실 기관의 수급을 보자면 욕심을 낼 만도 한데 왜냐하면 이 시장과 너무 따로 놀아도 좋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내려갈 때 이 종목이 개별적으로 올라간 게 어느 정도 이 시세에서 만족을 해야지 다시 시장이 풀릴 때는 물론 테마주로 올라가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 종목 역시 저는 다시 시장이 풀리면 내려갈 수 있는 부담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힘을 빼고 정말 힘을 빼고 6,600원 이상에서 매도를 했는데 그게 정말 오늘 최고점이 돼서 저는 좀 기분이 좋았다. 제가 공개 방송도 오늘 이어서 할 텐데 그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를 조금 더 자유롭게 한번 말씀을 많이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의 최저점 공략과 고점 공략에서 내가 어떨 때는 욕심을 부려야 되고 또 어떨 때는 욕심을 내려놓고 이 정도 수익에서 또 만족하고 나올 줄도 알아야 또 좋은 결과가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더 이 종목을 매도했던 건 사실 더 좋은 재료에 상승될 수 있는 종목이 있었기 때문에 이 종목에서 딱 좋은 수익과 다음 종목을 기대하기 때문에 또 종목을 이렇게 교체한 것도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종목은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때 당시에 저번 주 방송이었죠. 오름 테라퓨틱을 말씀드리면서 보호예수 해제 당일날 공략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전과 트렌드가 바뀌었다. 보호예수가 오히려 해제되는 당일날은 소폭 하락 출발을 하지만 오히려 장중에 꺾어서 올려버리는 시대가 있다. 그날이 제가 이날 공략을 하고 난 뒤에 이런 식으로 매매하시는 것도 투자의 방법이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날 당일날 12% 이상 올라오면서 정말 기분 좋은 수익을 보고 난 뒤에 다음날 시세가 이렇게 빠진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다음 장까지가 저번 주 방송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주가는 내려갈 때 공략하는 시점이라고 이 종목이 오히려 거푸손 기법에 들어왔기 때문에 하락을 했지만 이제는 매수의 관점을 돌려내야 된다라고 제가 저번 주 방송에서 말씀을 정확하게 드렸거든요. 그리고 난 뒤에 사실 이 종목을 또 공개 방송이나 제가 여러 채널에서는 한 번씩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이때 당시예요. 내려갈 때의 시세죠. 그러니까 주가가 내려갈 때 물론 저점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구간에서 공략하시는 분들도 덜어 있는데 대다수 이 주식을 하게 되면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방향성을 한 방향만 보게 돼요. 그러니까 내려가면 내려갈 것만 같고 올라가면 또 올라갈 것만 같아서 사게 되는 사실 전형적인 뇌동매매죠. 그러니까 내가 분석 따위는 못하고 올라가는 종목을 따라 타는 가장 큰 요인은 내가 종목이 어떤 게 올라갈지 분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뇌동매매라는 게 뭐냐면 시장의 편중에 이렇게 군중심리에 내가 휘둘려서 이런 게 올라가고 남들이 막 거래량이 막 올라가고 막 이러니까 따라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을 분석하는 게 아니라 그냥 너무 쉽게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한 방향만 보면 무조건 주식은 부러지게 됩니다. 뭐 물론 한두 종목 수익 보는 건 진짜 아무나 먹어요. 그렇지만 그 결과가 너무 안 좋다. 그러면 이 뇌동매매라는 걸 바꿔서 하락 구간에서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한번 바꿔보세요. 제가 왜 저번 주에 이 종목이 내려감에도 불구하고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을까요? 그만큼 고점 대비해서 가격이 25%에서 30%까지 조정을 받았는데 별다른 악재도 없습니다. 악재도 없었던 종목이 이 정도 가격 할인 행사를 해줬다라면 관심을 두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올라가는 걸 따라 타서 그 종목을 탐낼 게 아니라 내려온 종목을 내가 어떻게 분할 매수로 좋은 단가를 가져볼까를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내려왔던 구간. 제가 거푸손 기법으로 말씀드리고 RSI 과매도권에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난 뒤에 다음 장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정확하게 4개 음봉이 나오고 난 뒤에 그리고 5일간의 거래가 어떻게 발생이 됐나요? 물론 엄청나게 높은 상승은 아니지만 딱 최저점이 공략이 되고 18%가 올라온 겁니다. 낮은 수치가 아니죠. 18% 정도면. 며칠 만에 뭐 예를 들어 뭐 반도체 종목도 15% 20%씩 내려오는데 이 종목은 이번 주에 18%가 올라간 거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너무나도 좋은 구간에 뭐 물론 이 주식 사관학교 프로그램 특성상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종목 추천을 하고 뭐 이 목표가 손절가를 드려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저번 주를 이어서 이 종목을 딱 하나 픽해드렸는데 그에 맞게 좋은 시세가 분출되었기 때문에 저는 너무나도 기분 좋게 봤습니다. 다만 이제 이 차트 흐름만 놓고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5일 동안 올라왔지만 여러분들은 이걸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위쪽에 있는 21선이 있죠. 파란색 선이에요. 그 선이 이제 저항대로 좀 작용을 해요. 그러니까 물론 이 회사에서 좋은 호재 공시를 발표한다라면 이 21선을 돌파하는 강세가 있을 텐데 주가라는 건 이 부분에선 기술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지금 호재가 막 연발이 돼서 18%가 올라온 게 아니라 이 기술적인 흐름이 있거든요. 주가는. 그 기술적인 흐름에 의해서 올라왔다라면 기술적인 분석으로 봤을 때는 위에 있는 21선을 돌파할지 어떻게 될지는 이제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을 이제는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종목에 또 내려가는 종목을 공략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하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거푸손 기법에 들어온 종목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오름 테라피틱과
거의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확실히 다른 관점으로 제가 주식을 알려드리는데, 여러분 근데 꼭 이 거포손 기법 제가 말씀드린 종목 이외에도 여러분들이 모든 종목들을 가만히 열어놓고 보세요. 내려온 종목이 올라오게 됩니다, 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남들보다 주식을 잘하고 싶다면 남들과 똑같이 가는 게 아니라 다른 전략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물론 어렵겠죠. 나는 올라가는 것만 보고 계속 상승만 생각하는데 어떻게 내려가는 거를 더 내려갈까 봐 무서운데 어떻게 사란 말이야. 근데 그걸 못 겪어내면 여러분들 남들과 똑같은 주식 투자로 힘든 구간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려오는 종목을 한번 저로 인해서 다시 새롭게 한번 보신다라면, 아, 정말 좋은 구간은 이런 구간이 정말 좋은 구간이었구나 라는 거를 정말 깨닫게 되시고 더 실력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단기 급락 최저점을 다 잡아내는 기법이에요. 그에 맞게 오름 테라피틱이 정말 최저점을 형성하고 올라오듯이 이렇게 좀 반등할 수 있는 구간의 종목을 기술적으로 딱 잡아내는 건데, 오늘 말씀드릴 종목을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넥스틸이라는 종목이에요.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이제 LNG 알래스카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 한국과 같이 함께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쪽 관광 관련 종목들 상당히 좋은 시세 분출을 했죠. 그래서 넥스틸 역시 제가 보기에는 이 종목이 대장주예요. 그러니까 종목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넥스틸, 그다음에 또 이슈, 최근에 증권사 마비가 되면서 이슈가 되었던 동양철관, 그리고 뭐 휴스틸 이런 종목들 있죠. 근데 이제는 다른 종목들은 볼 필요가 없어요. 뭐 그거 말고도 뭐 몇 가지가 더 많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1등은 넥스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넥스틸과 거의 비슷한 시세 흐름을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이런 구간에서 우리가 내려올 때 보세요. 3일 연속 얼마나 하락을 했나요? 고점 18,740원 대비 오늘 종가는 이거보다는 조금 올라왔을 거예요. 이거보다는 조금 올라왔는데 그래도 고점 대비해서는 30에서 40% 할인 행사를 줬잖아요. 물론 저점 대비해서는 아직도 낮은 가격이라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전에 이 주식을 잘못 분석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어떤 분들이 있냐면 최근에 높았던 가격이 주식의 적정가인 줄 알아요. 그게 적정가고 지금 18,000원 대비해서 내려오면 이 주식이 싸다고 생각해요. 근데 싼 건 아니에요. 그럼 이전 저점 7,000원 대비해서는 지금 13,000원인데요. 지금도 거품에 있는 가격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재료가 살아있고 저는 뉴스가 지속된다라고 본다라면 내려온 가격 구간에서 공략하시는 게 너무 좋을 수 있다. 그래서 일봉상으로는 지금 내려오는 절벽에서 떨어지는 것 같은 아찔함을 느끼고 계실 텐데 어느 정도 다시 30분봉 흐름을 한번 보자면 과매도권, 그러니까 매도세가 너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 매도를 매수로 꺾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다가가도 크게 밀릴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올라가는 종목 따라타서 고점을 잡고 밀리는 것보다 훨씬 더 내려갈 폭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종목 추천 시간은 아니지만 저번 주와 마찬가지로 오름 테라피틱처럼 여러분들이 다가가기에는 너무 좋은 구간에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니까 오늘 종가는 제가 한번 HTS로 확인을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거는 제가 그 마감하기 전이라서 13,280원이네요. 13,280원 오늘 종가가 마이너스 4.46%가 하락됐고 아까 캡처했을 때보다 1% 정도가 올라왔어요. 자, 분봉 흐름으로 한번 놓고 보면 이 얼마 안 올라온 시세예요. 이 저점을 잡을 때 이때 제가 캡처를 했던 것 같아요. 마침 최저점에서 했네요. 그리고 난 뒤에 한 1% 정도는 회복하면서 13,280원 살짝은 밑꼬리를 달았죠. 보시면 일봉상 네, 살짝 밑꼬리를 달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반등은 저는 15,000원에서 16,000원까지 한번 목표해 보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항상 이 주식에서 최저점을 공략하고 이렇게 고점에서 매도하는 이런 주식 투자 스킬에 대해서 배워보시려면 저희 좋은 투자 방법이 여러분들한테 정말 좋은 투자 전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들 공개방송 참여 많이 부탁드리고요. 오늘 다소 힘들었던 시장이지만 시장 브리핑 전체적으로 하면서 오늘 하루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한선호였습니다.